안녕하세요. 12-2강 시작하겠습니다. 12-2강은 저희 교과서에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부교재에 아마 있을 겁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 고령화의 변화 전망, 평생 학습 사회화의 변화 전망, 미래 노인교육의 원칙 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노인교육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고령화의 5가지 변화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 시니어붐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시니어붐으로 옮겨감,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편입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인데요.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이 더 강하고 높은 교육 수준과 요구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도할 노인 교육 역시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노인층의 교육 수준 향상, 자, 노인 교육학의 성격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요. 대학에서는 대학 재학 연령이 감소하고 성인기 이후 연령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비전통 연령층의 학생들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변화를 보면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능가함으로써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조부모 세대의 수가 자녀나 부모 세대보다 많아짐으로써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네 번째, 경제적 변화를 보면 출산율 감소, 수명 연장으로 생산 인력이 감소, 새로운 노동력에 대한 요구로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재편입 요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을 보면 향후 정보기술 환경에 익숙한 이들로 노인들이 늘어날 것이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노인일수록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한 노인 교육의 도움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 평생학습 사회화의 변화 전망을 보면 평생학습 사회로의 양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학습 기간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학습에서의 16년 정도였던 학습 기간이 일생에 걸친 비형식적 학습의 필요에 따라 평생 교육으로 연장됩니다. 제가 현대 사회와 노년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요. 자아 정체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변덕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지속적 자아 정체감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예전과 동일한 존재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신의 지속적 자아상을 확인하고 그러한 자아상을 일시적으로라도 현재 시점에 맞추어 줄 수 있는 계기, 즉 다양한 형태의 자아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자, 노년의 경우 지속적인 자아상 구성을 위해서는 기나긴 생애 과정을 통해 축적된 다양하고 상이한 기억의 편린들을 일괄적인 의미로 통합해내는 작업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이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사회에 이런 양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자아를 비춰주는 거울을 한 예로 가족이나 오랜 친구같이 그들의 일상적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아 정체감의 다양한 측면의 지속을 보증해주는 준거 집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중거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나간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과 성취를 확인해 줍니다. 자, 현대 사회,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던 노인들의 이상과 기능이 급속히 상실되면서 노년의 삶의 시간표와 이와 상응한 문화적 의미 규정들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평균 수명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20년 또는 30년의 시간을 별다른 문화적 지침 없이 맞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시간표의 증발이 야기하는 어려움은 노인들 스스로에게도 나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노년 세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도 없이 여행하면서 노년의 삶의 의미를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적 전이 역할을 떠맡고 있습니다. 노년의 의미가 불확정적일 때 기나긴 시간을 아무런 문화적 지침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각 개인에게는 시간표의 증발로 인한 문화적 공백은 노년의 삶의 조건과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과 추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평생학습 사회로의 질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대학의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평생교육의 교양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등이 있는데요. 각 교육 프로그램은 상호 경쟁적이면서 협력적인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학습 서비스의 개발과 학습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과거와의 단절 상태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평생 교육을 함으로써 과거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노인들만이 모여 일상적 교류의 틀을 구성하는 경우 과거의 정체성에 관한 언급을 억제하고 현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자리 잡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현재에 대한 강조가 워낙 강해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체계적으로 억압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 몇 년에 걸친 친분을 쌓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서전을 쓴다든지 유언장을 쓰기도 있고 또 어떤 책 쓰기, 시 쓰기, 시 읽기 이런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 과거 회상하기, 생애 이야기 쓰기 등을 상이한 과목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자서전을 쓰고 이를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그 자체도 지속적 자아 정체감의 유지에 기여하겠으나 자서전 쓰기 과목에서의 참여는 대부분 그 이상의 의미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과정이 끝난 후에도 서로의 글쓰기를 독려하고 조언하고 이런 모임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뭐 질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이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모임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그랜드닝과 배터스비의 미래 노인 교육의 4가지 원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교육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노인에 대한 기능주의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퇴 후 기능주의에 입각한 기존 노인 교육학에서 벗어나 비판적 노인 교육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단순히 노화와 사회 변화에 적응을 위한 노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노인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힘을 갖도록 돕는 노인 교육으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비판적 노인 교육학은 노인들의 해방, 자활, 인식 전환, 사회 헤게모니적 통제, 의식화 등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문자적 문의 탈피를 넘어 기능적 문화에서의 해방, 노인의 사회적 이치와 지위에서의 해방, 사회, 경제, 심리적 자립 능력의 성취, 사회 정치적 권력의 획득까지를 포함합니다. 네 번째, 비판적 노인 교육학은 이론과 실천 간의 변증법적 관계, 이론과 실천이 서로 맞물리고 실천의 개선을 위한 이론의 구성과 동시에 실천의 반성을 통한 이론의 구성과 개선을 주장하는 글랜드닝과 배터스비의 미래 노인 교육의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습 정리하기 이전에 하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익숙한 생활 리듬의 복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를 은퇴 이후의 교육이 이제 평생 교육에 필요한데요. 은퇴해서 우리가 파고다공 가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일과 여가의 명확한 구분의 기초에 존재하던 일상적인 시간 구조의 증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즉 은퇴와 함께 하루의 일주일을 생활 리듬을 구획하는 때 토대로 할 아무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활 리듬의 불연속은 특히 평생토록 9시부터 5시까지 직장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이러한 불연속은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극복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여가 시간에 하던 일들 중에 자원봉사 활동, 취미클럽 활동, 다양한 집회, 마당 꾸미기, 마당 가꾸기, 운동, 시장 보기 등 상대적으로 활동적, 사회적인 일들을 생활의 중심 무대인 낮 시간으로 옮김으로써 예전에 익숙했던 시간 구조를 재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과 주말은 TV 시청이나 독서, 신문 읽기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인 사적인 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규칙이 아닌 만큼 외의 경우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이 구획된 시간 구조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보통 낮 시간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제법 법석거리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시간과 행위 간의 대응 구조를 재편성한 결과 중의 하나는 이와 관련된 행위들의 의미의 변화입니다. 예컨대
여가 행위의 의미는 일과의 관련해서 주어지므로 이 일이 없어지면 여가의 매력과 진정한 기능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여가. 자, 연속성 회복과 노인의 자아지속성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양한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히 시간이 많고 힘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3시간 동안 차를 몰며 마을을 술차라는 어떤 그 자율방범을 한다든지 이런 그 안전 순찰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 노인들이 그 의미를 자원봉사 활동에는 의미 추구 성격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자원봉사 활동 때문에 너무 바쁘다, 그러나 힘들어 못하겠다 는 식의 간혹 듣게 되는 불평이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에는 흔히 나타나는 과다한 업무에 대한 진정한 불만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곧 자원봉사 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고도 기꺼이 행하는 일인 만큼 그만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학습 정리해 볼까요?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고령화의 변화 전망은 노인 교육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고령화의 변화의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 노년층의 교육 수준 향상,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적 변화, 전자정보 기술의 발달입니다. 여기 보시면 5가지로 아까 나눠놨었죠. 그리고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하나 더 제가 읽어드릴 게 있는데요. 노년의 입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하나 읽어드릴 게 있어요. 자, 입체적 노년 이해와 질적 연구라는 이게 어떤 책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노년 인구의 비중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근데 막상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어떠한 의미로 빚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나 이해는 매우 미약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 노년의 삶의 양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양적 지표가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만으로는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노년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자리하게 되는지 헤아리기에 역부족입니다. 가령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해 인간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새로운 삶의 방식 적응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을까? 자, 집에서 며느리에게 점심을 차리게 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도 도심 공원에서 소일하고 무료 급식을 먹는 일은 어떠한 의미로 자리매김할까? 자, 노인들을 반기는 공간이 점점 더 협소해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도시 공간들은 또한 노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죽음이 시야에 들어오면 삶을 조망하는 시선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노년에 대한 문화적, 질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노인들 이야기 몇 마디에 노년의 다양한 속사정이 충분히 담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농촌 노인의 삶과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미디어의 렌즈에 비친 오늘의 농촌 젊은이는 거의 떠나버리고 노인만 남아있는 시대에 뒤처진 쓸쓸한 곳이거나 아니면 삭막한 도시에 비해 아직 훈훈한
인정과 자연이 남아있는 곳, 둘 중 한쪽 모습이기가 십상이죠. 이러한 상반된 두 이미지 사이에 존재할 실제 삶의 역동성과 사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 오늘의 농촌은 앞의 두 이미지보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실버타운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 학습정리의 평생 학습 사회와의 변화 전망에서 두 번째로는 평생 학습 사회로 양적 변화, 질적인 변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해보면 미래 노인 교육 원칙 네 가지 나눠놨었죠. 그랜드닝과 배터스비의 미래 노인 교육 원칙 네 가지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첫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 비판적 노인 교육학, 노인들의 해방, 자활, 인식 전환, 사회 헤게모니적 통제, 의식화 등의 개념이라고 했고요. 자, 네 번째는 비판적 노인 교육학은 이론과 실천 간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 12-2강 마무리하겠습니다.